안녕하세요, 박 소장입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재정 정책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6.27 대출 규제도 이제 약발이 다 해가는 모양새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전월세가 상승하고 내년 초에는 상승된 전월세가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이러한 시나리오로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은 지난 1편에 이어서 2025년 하반기 부동산 투자 전략을 완벽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거래량이 줄었던 이유는 대출에 대한 규제가 아마 가장 클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량이 줄어든 숨겨진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이 6.27 대책 이후에 추가 규제를 우려해서 관망을 하고 있거든요. 추석 전후로 추가 부동산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나올 대책들은 뻔합니다. 부동산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정책 노선과 같은 방향일 겁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 현실화라든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같은 세금 정책이 예상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정책에 더해서 정책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정권 초기에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라고 하더니 6.27 대출 규제가 바로 나왔던 걸 보면서 투자자들이 언제 어떤 규제가 나올지 모르겠다라는 심리로 거래를 미루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는 결국 정책 발표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정책이 발표될 기미가 보이면 바로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조세 정책으로는 거래량은 줄일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공급 부족에 대한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공급이 더 줄어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가격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6.27 대출 규제와 정책 불확실성은 부동산 시장을 일시적으로 얼려놓았지만 근본적인 수급 불균형은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은 이미 예정된 수순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자라면 정부 공급 정책의 실효성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공급 확대 대책을 발표하겠다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공급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청사 부지를 활용한 주택의 공급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소규모 분산 공급에 불과합니다. 서울 아파트 투자를 고려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도심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아닌 흩어진 틈새의 공급으로는 시장 수급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를 못하거든요. 실제적인 니즈에 맞지 않는 구색 갖추기용 공급이라는 거죠. 주민센터 위에 건물을 더 지어서 공급한다라는 발상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더 심각한 건 건설사에 대한 규제 강화입니다. 얼마 전에 포스코 사태로 인해서 안전관리 책임 강화로 건설사들이 신규 사업 참여를 기피하고 있거든요. 건설사들은 안전교육 강화를 이유로 입찰을 미루다 보면 결국 손해는 조합이 보게 되는 거거든요. 또 최근에는 오세훈 시장이 정비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 속도를 빠르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과도하게 임대를 공급하게 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더군다나 한강 조망까지 줘버리는 발상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는지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임대세대와 조합원의 시간에 대한 가치를 동일하게 본다는 뜻인가요? 요즘 서울시의 공급 정책 방향이 조금 이상해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 부분은 한번 다음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공급 부족이 현실화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투자 방향성을 잡아야 합니다. 투자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갭 투자를 활용하는 방식이지만 보유 자금에 따라서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느 정도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은 아파트 갭 투자가 좋습니다. 가급적 신축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말하는 신축은 기존에 전세가 들어있는 신축을 말하는 겁니다. 메이플 자이같이 올해 입주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신축급 아파트에 접근을 해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존 전세 세입자들이 월세로 전환을 해서 새로운 집을 구하기보다는 아무래도 기존 집에 계속 머무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현재 임차인들은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요.
신축 갭 투자의 핵심 논리를 정리를 해드리면 전세 수요자들이 신축을 가장 선호하는 상황이고 기존 세입자들의 이주 의향이 감소되어서 매물 부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은 상승될 예정이기 때문에 갭이 줄어들 수도 있고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지속적인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의 투자자분들도 계시겠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최대한 활용해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아파트를 찾는 게 좋습니다. 물론 투자하는 분의 소득에 따라서 그 세부적인 전략은 달라지겠지만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는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에 갭 투자하기에는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재개발 초기 투자처에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입지가 좋은 지역을 선별해서 접근해야 하는 게 맞지만 내가 가진 자본에 한계가 있다면 입지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포기를 하시더라도 사업 속도가 빠른 곳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은 선택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접근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있는 지역, 즉 구역 지정 가능성이 높은 곳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조합 설립 동의서 징구 속도가 빠른 지역, 주민 결속력이 강한 곳도 역시 좋고요. 소액으로 접근을 해서 구역 지정 후에 매도하는 단기 차익 실현 출구 전략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합니다. 핵심은 사업 진행 속도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입지가 다소 아쉽더라도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는 곳에서는 구역 지정, 조합 설립 승인 등 각 단계마다 가격 상승 기회가 생기거든요. 재개발 초기 투자의 장점을 정리해드리면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 자금, 단계별 매도 기회를 통한 유연한 출구 전략, 실거주 의무에 대한 부담이 없음 등이 있습니다. 투자 전략을 정리하면 자금이 충분하신 분들은 신축 아파트 갭 투자, 자금 여력이 제한적이신 분들은 재개발 초기 지역의 투자가 답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기본 원리는 명확합니다.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별 투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유익한 부동산 정보 전달 드리는 박 소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